김현우는 1989년 봄 서울의 작은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는 부모님의 첫 번째 아이였고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그의 부모님 김영수와 이정의 부부는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김영수는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이정희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손에서 국자와 칼을 놓지 않았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우리 현우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자는 것이었다. 현우는 어릴 때부터 남을 잘 돕는 아이였다. 친구가 넘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밀었고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옆에 앉아 함께 밥을 먹곤 했다. 부모님은 그런 현우가 자랑스러웠다. 우리 아들은 심성이 착해서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다. 현우는 졸업 후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에 입학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실하고 배려심이 많았던 그는 중학교에서도 여전히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이기도 했다. 아버지 김영수는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 2개를 잃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정규직을 잃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집안의 경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고 어머니 이정희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더욱 헌신했다. 어느 날 현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현우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부엌 한쪽에 쌓인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보고 그는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는 내가 더 부모님을 도와야 해. 그때부터 그는 학교가 끝나면 집 근처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친구들은 너 왜 맨날 피곤해 보여? 라고 물었지만 그는 그냥 밤에 공부 좀 했어라며 웃어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적을 놓치지 않았다. 항상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선생님들에게도 신뢰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성적이 아니라 친구를 돕는 태도였다. 한 일화로는 중학교 2학년 때 반에 왕따를 당하는 한 친구가 있었다. 키도 작고 말수가 적었던 박준서는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쉬는 시간마다 일부 아이들이 그를 밀치거나 조롱하며 장난을 쳤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현우는 달랐다. 어느 날 점심시간 몇몇 아이들이 준서의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주위의 학생들은 애써 모른 척했다. 그때 현우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야, 그만해라. 뭐? 장난인데 왜 참견이야? 장난이면 내 것도 떨어뜨릴 수 있겠네? 현우는 괴롭히던 친구 중 한 명의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들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현우는 떨어진 도시락을 주우며 말했다. 이제 됐지? 다들 장난 안 칠 거면 가라. 이 사건 이후 왕따 분위기는 점점 사라졌고 박준서는 현우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현우는 근처에 있는 서울북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이곳에서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나는 장래에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는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토요일마다 지역 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을 도왔고 방학 때는
장애 아동을 위한 캠프에 참가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다. 등록금을 내기 위해 그는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학교에서는 열심히 학업에 집중했고, 저녁에는 치킨집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말했다. 현우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아빠. 나도 이제 어른이잖아. 부모님은 아들의 고생이 안쓰러웠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적을 유지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틈틈이 친구들의 질문을 받아주기도 했다. 친구들은 가끔 그에게 물었다. 야, 너 도대체 언제 쉬냐? 글쎄, 내 인생엔 쉴 시간이 없나 봐. 라며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나날이 계속될 즈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는 우연히 TV에서 장기 기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심각한 간부전으로 투병 중이던 한 소녀가 이식을 받고 새 삶을 사는 이야기였다. 그는 깊이 감명받았다.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날 이후 현우는 장기 기증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읽고 인터넷에서 관련 사례를 조사했다. 결국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그는 부모님께 말했다. 엄마, 아빠, 나 장기 기증 서약할래. 부모님은 놀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현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너 아직 젊잖아. 엄마, 나는 죽고 나서도 도움이 되고 싶어. 그게 내가 살았던 의미가 될 수 있잖아. 부모님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렇게 졸업을 앞두고 현우는 대학 진학을 준비했다. 그가 선택한 전공은 사회복지학이었다. 선생님들은 너는 성적이 좋으니까 법대나 경영학과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저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현우는 장기 기증 서약서를 작성했고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김현우, 나는 죽은 후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그는 자신의 삶을 걸고 남을 돕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 대학에 진학한 현우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그는 항상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삶을 꿈꿨다. 대학 시절 그는 봉사활동에도 열심이었다. 노인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돕고 장애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며 시간 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본격적으로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 대학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읽고 여러 사례를 조사하면서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그는 직접 한국장기기증센터를 찾아가 서약서를 작성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두 분은 다시 한번 크게 반대했다.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걸 서약하니? 엄마, 아빠, 저는 나중에 어차피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장기로 누군가 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이겠어요? 부모님은 결국 완강한 현우의 생각을 꺾지 못하고 그의 뜻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성인이 되어 그리고 운명의 날. 현우는 졸업 후 한 사회복지기관에 취직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보람되었다. 부모님은 그런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때때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렇게 현우의 일상은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러던 중 뜻하지 않는 불행이 찾아왔다. 2024년 7월 18일 현우는 평소처럼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동료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곧 엄마 생신이네. 주말에 깜짝 선물이라도 준비해야겠다. 그날따라 바람이 선선했다. 여느 때처럼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 눈앞에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쿵! 눈 깜짝할 사이였다. 길을 건너던 그 순간 술에 취한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왔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 도로에 내던져졌다. 교통사고 발생, 환자 중상, 빠른 이송 요청합니다. 구급대원들은 서둘러 현우를 응급실로 이송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은 혼신의 힘을 다했다. CT 촬영 결과 그의 뇌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져 폐를 압박하고 있었다. 출혈이 심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광범위한 뇌출혈이었다. 환자의 동공 반응이 없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필사적으로 조치를 취했지만 점차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님은 한밤중에 병원으로 달려왔다.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현우 우리 아들. 의사는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설명했다. 환자는 심한 두부 손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혼수 상태이며 의식 회복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강해요. 버틸 거예요. 그렇게 희망과 절망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다. 사고 발생 후 사흘이 지났다. 하지만 현우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뇌 부종이 심해졌고 더 이상 뇌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았다. 심장은 기계의 도움으로 뛰고 있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의료진은 다시 부모님을 불렀다. 안타깝지만 환자는 뇌사 상태입니다. 다시 깨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현우야, 눈 좀 떠봐. 엄마 왔어, 제발.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아버지는 흐느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 어머니는 문득 현우가 남긴 말을 떠올렸다. 엄마, 아빠, 저는 죽은 후에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마음이 찢어질 듯한 순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의료진은 즉시 한국장기기증센터에 연락했다. 김현우는 생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했고 그의 부모님도 이를 승인했다. 아드님의 장기는 5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현우가 그렇게라도 살아있어야죠.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다. 의료진은 장기 기증을 위한 절차를 준비했다. 현우의 심장, 신장, 간, 그리고 각막은 각기 다른 5명의 환자들에게 이식될 예정이었다. 장기 적출 수술이 진행되기 전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 주어졌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현우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엄마 아빠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들아, 좋은 곳으로 가거라. 내가 남긴 희망을 우리가 기억할게. 그리고 마침내 의료진이 조용히 수술실로 그를 데려갔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그의 장기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사히 전달되었다. 현우의 심장은 심부전으로 인해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있던 50대 가장에게 이식되었다. 그는 수술 후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두 개의 신장은 각각 신장 투석을 받으며 삶의 질이 점점 악화되던 젊은 여성과 60대 노인에게 기증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병원에서 지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 각막은 시력을 잃어 앞을 보지 못했던 20대 청년에게 이식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가족들의 얼굴을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간은 간부전으로 생명이 위태로웠던 한 소년에게 이식되었다. 소년의 부모는 우리 아이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눈물로 감사를 표했다. 현우의 부모님은 시간이 지나서야 아들의 빈자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들이 어디선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위안 삼았다. 어느 날 장기 기증 수혜자 중 한 명이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저는 김현우님의 심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심장 덕분에 저는 다시 가족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의 희생과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부모님은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울었다. 비록 아들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과 나눔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꿈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현우를 보았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내요. 그리고 저희가 한 선택 후회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깨어나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현우야.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구나.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현우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부모님은 한 초청장을 받았다. 그것은 장기 이식자 가족 모임이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현우의 심장을 받은 남성과 대면했다. 저는 김현우님의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는 조용히 흐느꼈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청진기를 내밀었다. 혹시 아드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시겠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청진기를 들고 남성의 가슴에 가져갔다. 그리고 들려오는 심장 소리. 둥, 둥, 둥. 그 순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현우야,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그날 밤 그녀는 꿈속에서 환하게 웃는 아들을 보았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내요. 그리고 저희가 한 선택 후회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아들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현우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구나.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